여러분, 오늘은 통합사의 두 번째 시간 행복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선생님은 이 단원 좀 좋아해요. 이 단원을 하면서 여러분들 학생들의 그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좀 물어보는 시간으로 많이 쓰거든요. 선생님은 이 단원이 처음에 가르치면서도 행복이라는 거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른 건데 이거를 글로 배워? 교과서로 배워?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좀 의문이고요. 행복을 이걸 배운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교과서의 목적 자체는 아마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교과서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죠. 부담으로 다가오지 이게 행복으로 다가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기 적어놨어요. 행복을 교과서에 있는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온몸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이 시간도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나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빡빡한 사람은 아니에요. 행복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안 배워도 알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힙합 뮤직 굉장히 좋아해요. MC 스나이퍼, 뭐 아웃사이더 이런 가수들 옛날 가수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집에서 막 설거지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앞에서 부를 순 없지만 집에서는 막 부르는데 우리 와이프는 꽤 굉장한 소음이에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으면 와서 여기 이어폰을 딱 빼가지고 제발 시끄럽다고 그만 좀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과 와이프의 그 행복의 기준이 서로 다른 거죠. 선생님 노래 부르는 게 우리 와이프에게도 행복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뭐 이거 굳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행복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내주고 싶은 과제는 여기에요. 최근에 날 행복하게 했던 소소한 사건 3가지를 여기서 포인트는 소소한이에요. 너무 큰 행복 준 거 뭐 그것도 적어도 되지만 3가지나 적으려면 아마 소소한 것도 적어야 될 거예요. 최근에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내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던 조그만한 소소한 행복 줬던 3가지 사건 선생님에게 자필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게 오늘 과제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과제 또 있는데 이게 하나의 과제예요. 다 해보도록 하시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서양의 행복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동양의 행복론이 어떻고 서양의 행복론이 어떻고 나오는데 선생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죠. 행복은 느끼는 거지 글로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간단하게만 진짜 볼게요. 동양의 행복론에서 유교, 불교, 도교 이 3개의 종교에 따라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유교는 인의 예지 신할 때 그 인이에요. 어질 인자, 사람다움.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것, 인을 실현하는 것을 유교에서는 행복으로 보았고요. 불교는 잘 알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불성은 부처님 마음이죠. 모두가 부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부처님의 갖고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세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걸 불교에서는 행복이라고 보았고요. 다음에 도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보았다. 인위적인 게 덧붙여지지 않은 타고난 본성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행복이라고 보았고 유교에서 5가지 행복이라고 해서 오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복이 수, 오래 사는 것, 유호독, 남에게 덕을 베풀기 좋아하는 것, 부, 적당한 부를 누리는 것, 고종명, 천명을 완수하고 평안히 임종하는 것, 편안하게 죽는 것도 행복이 하나지요.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한 것 해서 이 5가지를 유교에서는 행복이라고 했어요. 오복, 5가지 복. 다음에 서양의 행복론은 선생님 별표를 빵빵빵 4개 박아놨는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짧게만 다룰게요.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름을 한 번씩 들어봤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 이성은 서로 다른 성, 선생님이 남성이면 여성 이런 이성이 아니죠.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된다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사회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그게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고대 그리스가 끝나고 헬레니즘 시대가 왔을 때는 전쟁과 사회적 혼란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개인의 이성으로 그 만족감을,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전쟁이 많이 만연한 사회였으니까 육체적 고통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걸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 거죠. 좀 더 이거는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사람이 마음이 고통이 없고 불안이 없어야지 행복한 거니까. 스토아 학파는 근데 얘랑 반대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굉장히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가 편안해야지 행복하다고 한 반면, 스토아 학파는 자신의 그 욕망 이런 걸 절제해야지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했어요. 스토아 학파는 정념에 방해받지 않는 초연한 태도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정념이라는 건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 그러니까 나의 본능적인 뭐 느낌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중세는 크리스트교가 아주 번성했던 때죠. 그래서 신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이거를 행복으로 여겼어요.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신의 말씀을 잘 듣는 게 행복이라고 했고, 근대에 와서는 대표적인 사상가 칸트가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 자신이 세운 양심의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이제 행복한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덕 법칙은 실제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이야. 내 스스로, 선생님 스스로가 나는 오늘부터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도덕 법칙을 세웠어요. 그거에 따라 실천하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 여겼던 거고, 공리주의 사상가 벤담과 밀은 공리주의라는 게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걸 공리주의라 그래요. 우리 반 14명이 있는데 이 14명 중에 9명이 밖에 나가서 수업하는 걸 좋아해. 근데 5명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수의 의견은 무시하는 거죠. 이게 공리주의예요. 최대 다수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하는 게 옳은 거다라고 주장한 게 공리주의 사상 벤담과 밀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나와 있는 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3가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영양 섭취와 같이 생존에 필요한 생명의 기능, 생존을 위한 기능이죠. 두 번째, 감각과 운동의 기능, 사람이 움직이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 오감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정신의 이성적 활동 기능. 이 중에 앞에 있는 생명의 기능 그리고 감각과 운동의 기능은 동물도 있는 거지만 이성의 기능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라서 사람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 정신적 이성 활동, 사람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은 정신의 이성적 활동 기능이고, 이 기능을 잘 활용하고 이용할 때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이성을 중시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미안합니다. 행복을 글로 가르쳐서. 그런데 여기 끝이에요. 이제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 선생님이 예전에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뭐 디아블로 이런 것들 선생님 어렸을 때 오래됐네요. 한 20년 전인데 게임에 미쳐가지고 막 PC방 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즐거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합니다. 선생님이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인생의 실패를 조금 더 늦게 맛보거나 맛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선생님의 인생에 살면서 첫 번째 실패가 그때 고등학교 때 게임에 빠졌던 거였어요. 힘든 시기였습니다. 눈물 섞인 밥을 그때 먹어봤어요. 그렇고요.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은 단기간에 주는 행복이 아니에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정신적 즐거움이어야 돼요. 오랜 기간 나타나는. 게임은 그때 할 때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장기간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건 아니죠. 이렇게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 정신적 가치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의미 있는 목표 설정과 추구가 있어야 되고 개인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너무 개인적인 목표만 추구해도 굉장히 허황된 거예요. 나 혼자 잘 살고 나머지 다 못 살면 행복할 것 같나요? 선생님은 아니에요. 다 같이 행복해야지 행복한 거죠. 주변 사람 울고 있는데 나 혼자 웃고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꼭 이거를 교과서 밑줄 치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죠. 정상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을 거쳐왔으면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과 오늘 해보고 싶었던 건 아까 그 소소한 그 최근에 줬던 행복 3가지 여러분들의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즐겁게 했는지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노래, 대중가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아까 대중가요 좋아한다 그랬죠. 힙합 이런 거.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시 또는 영화 대사나 드라마 대사나 아니면 책에 나왔던 글귀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림 아니면은 뭐 만화나 캐릭터, 카카오 캐릭터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런 걸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면 뭐든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는 거 아니지. 뭐 선정적이거나 굉장히 좀 저속하거나 이런 거는 안 돼요.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걸 조사한 이유가 선생님이 다음 시간부터 수업 시작 전에 이렇게 노래면 노래를 틀어줄 거고 시면은 그 시를 선생님이 읽어줄 거예요. 그리고 글귀면 글귀도 읽어줄 거고 그리면 그림이면 그림을 보여줄 거고 캐릭터면 그 캐릭터를 여기 빵빵 박아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나누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등은 선생님 거부터 다음 시간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먼저 수업 시작 전에 5분 정도 듣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과제가 여러분 오늘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근에 있었던 소소한 행복 줬던 사건 3가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 개 보내줘도 돼요. 노래, 시, 글귀, 그림, 캐릭터 다 보내줘도 돼요. 그걸 잘 수집해서 선생님이 수업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우리 함께 수업 시작할 때 활용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행복해집시다. 안녕.